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강수 30에서 31일이 주요한 강수 시나리오인데 요 내용과 태풍 11호 태풍이 현재 발생해서 서진 중에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 기압계 현황입니다. 대기 상층부와 대기 하층부를 좌우로 나눠서 위성 영상으로 대입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이와 같은 티벳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또 다른 고기압의 세력이 갇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 동쪽, 남쪽이 모두 이러한 고기압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쪽에 이 선선한 이 공기 영향을 받는 이유도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 하층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건조 공기가 내려앉는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고압권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고기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은 그런 상태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이와 같이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선단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저기압들이 발달을 하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비도 이와 큰 차이가 없는 시스템에서 내리고 있는 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동쪽 멀리 보시면 이와 같이 제11호 태풍이 발생을 해서 점차 이 방향을 서쪽으로 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브리핑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과 태풍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압은 크게 29일 현재 내리고 있는 강수의 일시적인 소강 상태, 그리고 30일에서 31일까지 저기압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태풍은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9일 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주변을 중심으로 이 작은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남서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이와 같이 북상을 하게 되며 기존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는 이와 같이 조그만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북편에서 지나가며 그 후단으로 내려앉히게 되는 건조한 공기를 추가적으로 주입시키면서 이와 같이 비구름대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충청도 및 경기 남부, 그리고 전라권의 북쪽 지방, 그리고 경상권의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수계의 특징이라고 보신다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은 남쪽으로부터 이와 같은 남풍류를 유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중심부를 중심으로는 이와 같이 동풍류를 주입시키면서 대기 하층으로는 건조한 공기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상반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보시는 이 비구름의 에코보다 비구름의 높이가 조금 더 떠 있는, 지상으로부터 다소 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간당 강우 강도가 약 5mm나 10mm 정도에 육박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약한 비의 형태로 내리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비구름대들은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진 후 저녁부터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압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우리나라 쪽으로는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요. 북서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던 건조 공기를 또는 찬 공기를 끌어내리던 저기압이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 오며 이 비구름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던 한 축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점차 비구름대가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북동진으로 인한 한기 지원의 약화, 그리고 한반도의 고기압계가 조금 더 유지되는 그러한 형태로 인해서 강수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시기는 오늘 퇴근 시간 무렵인 오늘 저녁 또는 이 오후 늦게부터 오늘 밤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며 영향을 주는 시기가 30에서 31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저기압이 접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따뜻한 공기 유입이 더욱 강해지고 동쪽에 있는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기압 경도가 강해지며 남풍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는 건조한 공기를 추가적으로 주입시키는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는 이 또 다른 고기압이 접근을 하며 그 사이에서 북풍류를 유발시키며 이와 같은 주변의 모든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모여드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압의 통과에 따라서 강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강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시작이 돼서요.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31일 새벽에는 이러한 저기압계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서쪽 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을 해서 31일 오후 정도가 되면 전국이 대체적으로 개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저기압이 처음에 진입을 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 주는 시기에 강한 남풍류에 의해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30일 아침부터 낮까지가 이러한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30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저기압의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 더 우리나라 내륙 깊숙이 진입하며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 그리고 이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31일 새벽까지 이러한 강한 비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 정도는 요약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풍 흰남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름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체계적으로 원형의 이런 스파이럴 밴드를 구성을 하며 현재 태풍이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 구름이 없는 고기압권의 영역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은 앞서 첫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태풍이 북쪽으로 고기압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 태풍의 남쪽 경계를 따라 앞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에 대한 경로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태풍 정보는 이와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전형적인 뚜렷한 서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상에 위치한 이 해수면 온도의 분포도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매우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 30도 이상의 높은 해수 온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의 이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라는 의미는 태풍이 앞으로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력이 유지 또는 더욱 발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년에 비해서도 해수 온도가 약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그러한 높은 해수면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북위 27.3도 9시 기준입니다. 북위 위치 27.3도 동경 145.2도를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입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중심 시도가 더욱 낮다라는 점이 앞으로 태풍이 예측보다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일, 21시까지 계속해서 태풍의 중심 기압은 더욱 낮아지며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태풍 주변에 불고 있는 태풍과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들의 나타내는 그 시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태풍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강도는 중국 강도지만 30일을 넘어서 31일 그리고 9월 1일로 넘어가는 날짜에서는 태풍의 강도가 강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예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이와 같은 경로 그리고 이와 같은 해수면 지역을 지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고기압이 이 태풍의 발생 구역 윗단을 모두 덮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은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부는 현재 우리나라 서쪽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전해지는 건조한 공기가 침광을 하며 더욱 발달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진행을 하는데 이 고기압이 다소 버티며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당분간은 우리나라 북쪽에 이와 같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로보다는 우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압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태풍의 변동성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이 현재 11호 태풍으로 발생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태풍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기압계 경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태풍의 경로에 대한 직관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태풍의 변동성 첫 번째,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 부근 남쪽으로 서쪽으로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좌측이 UM 모델, 우측이 ECMWF 모델입니다. 30일에서 9월 2일까지의 예측 경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파란색 원으로 그린 부분이 바로 지금 제 11호 태풍입니다. 그런데 지금 ECMWF에서 보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앞서 이 태풍의 주변에 발달한 또 다른 열대 요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열대 저압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 저압부가 태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UM 모델에서는 두 태풍 또는 소용돌이가 서로 합쳐지기보다는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자석의 같은 극처럼 밀어내면서 이 11호 태풍은 빠르게 북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이 열대저압부가 또 다른 태풍 제 12호 태풍까지 발달하게 되면서 대망 동쪽 해상까지 이동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현재 UM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ECMWF는 이 태풍이 발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열대 요란을 금세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며 바로 동쪽 해상으로 이동해 나가는 우리나라 남쪽 그러니까 대만의 동쪽 해상으로 이동해 나가는 시나리오인데 이 9월 2일 쪽에 있는 스냅샷만 보여드리게 된다면 두 모델의 예측성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이 예상 경로를 진행해 오는 가운데 주변의 다른 기압계와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위치하는 이 위치가 서로 같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지금 현재 11호 태풍의 정보로 해서 서진을 해 나가며 이 대만 동쪽 해상까지 이제 이동을 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UM과 같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11호 태풍은 빠르게 일본 규슈를 지나서 일본 열도를 통과해 나가 이 북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또는 북서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진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예보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2호 태풍이 현재 나가 있는 예보의 그 11호 태풍의 나머지 경로를 취하면서 이 대만 동쪽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로를 취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 중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기상청에서 분석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가 이런 UM의 시나리오보다는 ECMWF와 같이 이 열대 저압부 또는 열대 요란에 대한 소용돌이를 어느 정도 이 병합을 한 후에 태풍이 그대로 서진을 하면서 이 대만의 동쪽 해상까지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생산되는 태풍 정보 또는 이러한 브리핑을 통해서 반드시 좀 세심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동성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만 동쪽까지 특정 태풍이 이동해 온다라는 사실은 앞서 그림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일부 태풍은 이와 같이 대만 쪽에서 이 중국 남동해안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이 있고 일부 모델들은 태풍이 이러한 규슈의 남쪽을 통과해서 일본 열도를 통과해 대한해협을 경유해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급격하게 선회하는 그러한 모델 두 개로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스프레드도 그림과 같이 이러한 두 개의 축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앙상블 멤버들의 이러한 변동성들은 앞으로 태풍의 경로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UM과 ECMWF에서 명료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UM과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우리나라 서쪽에서 기압계 한 쪽을 담당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일 이후에도 이와 같이 티벳 고기압이 상해 부근까지 크게 대기 상공에서 확장을 하며 이 고기압의 회전축에 따른 이 태풍의 주변에서는 이 동풍류를 유도시키면서 태풍이 이 동풍류를 따라 중국 쪽으로 상륙할 수 있는 이 종간적인 기압계 환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ECMWF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티벳 고기압의 확장 정도가 다소 서쪽으로 좀 축소되면서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태풍은 그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인 이 대한해협 부근으로 통과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양상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티벳 고기압이 얼마나 더 확장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태풍 정보도 서진을 거듭해서 이 현재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대만 동쪽 해상까지 이 경유를 하는 그런 선까지 지금 일단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이러한 태풍의 전혀 다른 이동 경로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한 뒤 앞으로의 태풍 경로가 조금 더 확실해질 경우 이런 태풍 정보와 이런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의 주축이 될 두 가지 요소들은 이 티벳 고기압의 강도 그리고 이 태풍의 우측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 이렇게 두 개로 추격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티벳 고기압은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의 그 남하 정도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기압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압계 변동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께 반드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동성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변동성 안에서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날씨의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태풍 변동성 중에 두 번째가 판가름되는 이 처음 시작 시점인데 이와 같이 대만 이 동쪽 해상의 두 태풍이 모두 양극에서 모델에서 모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태풍이 이와 같이 거대하게 발달을 할 경우 이 태풍의 이 우측 사면을 통해서 남쪽으로부터 매우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을 하며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또는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제주도, 남해안 또는 일부 남부 지방까지도 이러한 강한 비구름 또는 다소 세력은 약할 수 있지만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가능성들을 두 모델에서 모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기예보 상에서는 2일부터 8일까지 흐림 처리가 매우 많이 되어 있고 강수 도입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일 후반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 4일, 5일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전국 어디 곳에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압계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기예보상에 비가 없다고 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제주도나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을 시적으로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시기는 2일부터 아마도 예보가 다소 좀 많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30부터 31일까지 저기압에 의한 비는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의한 영향이 되겠고요. 강수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일 새벽 서쪽을 중심으로 아침 전국 그리고 그치는 시점은 31일 새벽에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이 점차적으로 개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때 강수 피크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수도권은 30일 아침부터 낮 그리고 충청북부 경북 북동부는 30일 오후부터 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일 오후부터 31일 새벽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약 시간당 30m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 120mm입니다. 많은 곳 120mm 이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수 피크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등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저기압의 강한 비구름 영역에서 먼 전북 남부 전남권 그리고 경북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5에서 40이 되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 당분간 서직을 계속할 겁니다. 9월 2, 3일경부터는 진로에 대한 변경, 이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현재 예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태풍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 나가는 경로에 높은 해수역을 지나기 때문에 태풍은 앞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앞으로 강한 태풍, 강도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변동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풍이 서진하는 가운데 이 중간에 발달을 하고 있는 열대 요란과 관련을 해서 상호작용에 의해 경로를 어떻게 취할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태풍이 이 대만 동쪽까지 동해상까지 진출한 뒤에 이후에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대한해협까지 북서진을 할지 아니면 이 중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이번 그 예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 그리고 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서쪽에서 세력을 갖추고 있는
티벳 고기압에 대한 세력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